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유학은 우리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유교 전공자, 그리고 유교 단체, 그리고 전통문화,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각 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역사회 교육연합 성남인문교육원 김연희 회장님을 모시고 유학의 소리가 멀리 퍼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유성만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만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성남인문교육원의 회장이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유학과 박사 재학 중인 김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유성만리 시청자 여러분들 백내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굉장히 다소곳한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시니 저 또한도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교육 현장에서 유학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회장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몸담고 계신 한국지역사회 교육연합 어떤 단체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이제부터는 케이스 연합으로 부르겠습니다. 케이스 연합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도와야 된다는 취지 하에 1969년에 발족되어서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2019년까지 50년간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에 조금 더 활동 중심의 사업을 하고자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모여서 지금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22개의 지역협의회가 모여서 케이스 연합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 연합에 활동하는 분야를 보면 우선 제가 속한 인문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도서관 친구라든지 아니면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시민 리더십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문교육원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릴게요. 네. 저희 인문교육원에서는 예절이나 다도 수업 같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시 풍속이나 전통문화 보급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노년을 즐기는 와중에 있어서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한 20차시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사회자님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 즐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와 또 차와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차 하면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녹차를 즐기신 분도 계시겠는데 보통 6대 다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녹차라든지 황차, 백차, 청차, 흑차, 홍차와 관련돼서 영화들을 조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무슨 프로그램 중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영화의 줄거리를 재미있게 소개를 하고
그것과 차를 연관을 시켜서 뭐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재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차를 한번 마셔본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체험해보고 삶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또 원하기도 하세요.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 뵙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케이스라는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로 네,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예절 교육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현희 회장님은 어떻게 케이스 이 연합을 만나게 되신 건지 우리 개인적 이야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케이스 연합을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예절 수업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저희는 새로운 동네를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가 입학을 하면 저희 부모들도 새내기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입학할 때는 왼쪽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네, 그러고선 입학식에 갔던 기억이 나요. 아이를 보내놓고는 제가 그 8살짜리 꼬마가 된 듯하게 아주 이제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갈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절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예절 수업을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그 수업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꽤 높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하려다 보면 예절 도우미라는 봉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에 네. 보면 녹색 어머니 회라든지 아니면 급식 도우미 이렇게 봉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절 도우미 같은 경우도 예절 수업이 앞에서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강사분이 자 이제 남학생들은 왼손을 뭐 오른손 위에 포개서 배꼽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저학년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어느 손이 왼손인지 이게 자기 손인지 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따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절 도우미 어머니들이 뒤쪽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다도 수업을 한다고 하면 미지근한 물을 탕관에 교체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예절 도우미입니다. 저도 이제 예절 도우미 봉사에 자원을 했고 그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무려 8주에 걸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도 괜찮을 텐데 뒤에서 도와주는 예절 도우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학교의 특성인가 보다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었는데 그것이 제가 케이스 연합을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절 도우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절 책임 지도자가 되기 위한 5단계의 교육 중에서 첫 번째 1단계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어보니까 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복을 한번 가져와서 입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유독 강의실이 나프탈렌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때도 혼인할 때는 새 한복을 마련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그 가족의 그런 혼인식이 아니면은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 둔지 몰랐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한복을 꺼내와서 서로 입어보고 또 고름도 한번 메어보고 예.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했어요. 뭐 네네. 한복을 입고 나서 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절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제가 이때까지 남자절을 집에서 하고 있었다는 예. 거를 알게 됐습니다. 또 통과의례 이런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 때 뭐 혼서지를 쓰는 법, 함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예절을 가정교육을 받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친근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예절 다도 전문 강사로 네네. 이쪽 길로 쭉 가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이겠네요.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어학연수라고 해서 예.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한두 달 정도 머무는 것이 붐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 두 달 정도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외국에 나갔으니까 그 외국인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들을 했겠죠.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전통이 있고 어디 가면 좋고 지금이야 K컬처가 거의 세계에서 다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맛집이 있고 또 TV에서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만 해도는 조금 저도 어엿하게 대학생이 돼서 뭐 역사 교육을 받을 때로 받았지만 솔직하게 좀 서양화된 그런 교육 체계 안에서 네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사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려고 하고 내 삶을 살려고 하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내 뿌리를 바로 알고 우리 문화와 전통과 가치들을 제가 안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거를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고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예절 도우미 교육, 다시 말해서 예절 책임 지도자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을 계속 받고 이쪽에 몸담고 있으면 제가 우리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제 아이한테는 저 같은 전철을 밟게 하지 않고 우리 문화와 우리 그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바로 서면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연합을 만나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게 된 계기입니다. 정말 자녀 교육을 통한 우연한 기회로 케이스 활동을 하셨고요. 네. 또 내 뿌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지도자 길에 입문하셨다는 이야기가 가장 네. 인상 깊습니다.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김현희 회장님이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이유는 네. 여전히 또 우리 또 여러 공부들을 하고 계신 가운데 성균관 대학교 유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균관 대학교 유학대학원과의 또 인연은 또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속한 성남인문교육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그 스터디에서 뭐 어떤 해는 다경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해는 논어 강독을 한다든지 이런 공부도 하고요.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한번 시강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발표를 좀 해보고 그것을 들은 선생님들이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해서 이제 다듬어서 완성하는 이제 그러한 또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만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만나기 때문에 금요 스터디라고 불러요. 예. 예. 네, 이 스터디를 통해서 강사로서의 자질을 또 함양하고 소양을 넓히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교육안 가지고 교육기획안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터디만으로는 조금 해소하기 힘든 그러한 궁금증, 아,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안에 숨겨진 가치는 무엇일까? 또 근거가 되는 원전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케이스 연합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유학대학원 석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요 스터디를 이끌어 주시는 저희 선배 선생님도 석사 과정을 졸업하시고 유학과 박사 졸업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추천이 있어서 저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 전공으로 2019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좀 필요하기는 했지만 또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고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지요. 첫 학기는 정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네. 우리 학교가 조금 작기는 해도 캠퍼스가 작아도 벚꽃이랑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끽하기도 하고 또 학식이라고 하죠. 학생 식당에서 5,000원짜리 밥도 먹으면서 우리 동기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동기 선생님들하고 막 수다도 떨고 또 최고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캠퍼스의 낭만을 아주 제대로 즐겼죠. 네. 한 학기, 두 학기가 흐르면서 지나면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제가 유학대학원에 잘못 와도 한참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희 회장님과는 사실 제가 입학 동기인 네. 아까 벚꽃을 보고 학식을 먹은 동기잖아요. 네. 아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아는데 유학대학원에 잘못 발을 들여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다른 뜻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부하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예 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했다는 뜻입니다. 예. 네. 유학에서의 공부는 제가 예전에 생각했듯이 무슨 자격증을 따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같은 거를 통과하며 그 다음에는 딱 공부를 끊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학에서는 이 생활 자체가 공부이고 또 평생을 하는 것이 공부고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야 공부를 마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또 교수님들이 반복해 주시면서 말씀도 계속 해주시고 또 경전을 떠듬떠듬 읽고 또 외우고 뭐 한자 하나의 뜻을 보더라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그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평생 하는 것이 공부구나라고 알았습니다. 현재는 박사 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뭔가 알아챌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기쁘고 또 인품도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우리 동기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랑 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유학의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생활에 실천하고 푹 빠지신 우리 회장님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처럼 차나 예절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와야 하는 이유 설명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주위에도 배움에 목마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에는 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졸업한 생활예절 다도 전공이 있죠. 그래서 이 생활예절 다도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예와 다도를 이제 탐구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됐고요. 또 과의 특성상 다도, 다시 말해서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배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도 하고요. 하지만 유학대학원의 특징을 이제 가미해서 철학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차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유교 경전과가 있습니다. 유교 경전과야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면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최고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이 옛 문헌의 고전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격 형성이나 인격 완성에 을 출발로 해서 사회, 경제, 정치 전반적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21세기의 문화 사회가 되기 위한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예 전공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예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서예의 역사와 미학, 감상론 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예술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혼자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성균관 유학대학원에 네. 관해서 굉장히 각 과의 특성과 그리고 또 공부해 오신 그런 노하우들을 전달해 주시면서 홍보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YCN에서는 조민환 교수님을 비롯하여 총 동문회장님 많은 분들이 유학대학원에 대한 우리 홍보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좋은 학교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침이 마르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는 케이스 연합 성남인문교육원 김연희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 연합의 입문 배경부터 현재 유학대학원 공부까지 우리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2부에서 회장님의 소속 단체인 한국 지역사회 교육연합에 대해서 좀 교육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사회 교육연합 성남인문교육원 김연희 회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